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미래한국당 전주혜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핑크색이 참 어울리십니다. 네, 저희 당 색입니다. 예. 알고 있어요.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네. 다음에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 당 색깔이 예. 밀레리얼 핑크, 또 요즘은 예. 해피핑크라고. 해피핑크라고. 왜 하죠. 해피핑크라고 그래요? 이제 핑크 하면 이제 봄, 저희가 네. 추구하는 건 이제 봄과 네네. 뭐 미래 희망, 네, 희망.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핑크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따뜻해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런 따뜻한 마음, 또 따뜻한 봄, 희망을 전달하고 싶다. 예,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도 스카프도 저희가 스카프. 따로 제작해서요. 예. 이것도 같이 소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안 그래도 민주당이 중진위원이고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르노 색깔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막말이시죠. 근데 좀 삼가셔야죠. 근데 그 막말은 예. 아니 보면 미래통합당이나 또 미래한국당 예. 의원들 숨만 잘못 쉬어도 보면 저 막말했다고. 예. 저 보면 온 언론이 후들게 패고. 예. 그다음에 보면 막 댓글이 달리고 하는데 그와 같이 그래서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 지하철 안 타보셨죠? 지하철 타면요. 타보죠. 저도. 타시면은 예. 그 보면 그 저 임산부석은 이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종걸 변호사님, 이종걸 의원님, 이종걸 중진위원님은 그 지하철 타시면은 상당히 마음이 야릇하시겠네요. 핑크라. 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면 지금 5일 남겨놓은 이 4.15 총선에 네. 그야말로 그 현재의 모습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거 보니까 뭐 이제 여론조사상은 솔직히 말해서 뭐 그쪽 미래한국당의 자매 정당인 미래통합당한테 유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여론조사 크게 믿지 않습니다. 선거 많이 치러보면 여론조사 안 믿게 됩니다, 원래. 그런데 보면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희희낙낙하는 가운데 네.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고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반을 넘겼다라는 호언장담을 하면서도 뭔가 흔한 얘기로 구린 데가 있고 뭐가 캥기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우리 전주혜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후보님이라 불러야 돼요? 변호사님이라 불러야 돼요? 후보로 우리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후보는 아시겠습니다만 부장 판사를 하셨고 사법고시가 31회죠. 네. 그러니까 연수원 기수 21기입니다. 21기니까 윤석열 총장보다는 기수는 2기수 제가 위고요. 예. 학교는 제가 후배 되고 법대 후배지만은 사시 기수, 연수원 기수는 2기수 선배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거의 뭐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을 윤석열 죽이고 조국 살리느냐 마느냐에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윤석열 총장 안 그래도 보면은 윤석열 총장 두고 보면 그 한동수 감찰부장이 보면은 며칠 전에 뭐 총장 흔한 얘기로 패스하고 패스하고 지금 저들이 만들고 있는 뭐 MBC까지 동원해서 만들고 있는 종편 채널 A와 뭐 한모 검사장 간의 뭐 이런 것이 이른바 검언 유착이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다라고 몰아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부터 검찰 때리기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네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네네. 13명 이제 기소를 하고 네네. 현재는 수사 중단 상태입니다. 네네. 선거 이후에 수사가 속개될 예정인데요. 이제 4월 15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네네. 그래서 그 지금 뭐 3월 30일에 뉴스가 하나 있었죠. 그 자살한 청와대 특감 반원. 맞다. 이거 풀었다. 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해제를 해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저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3월 30일에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지금은 그 내용을 그 검찰에서 이미 다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피의 사실 공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이제 수사 개입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제 그런 특감 반원의
그 핸드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청와대나 여권은 불안한 거예요. 예. 어떻게든 윤석열을 죽여야 되겠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수사를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죽인다 그래서 중정당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거는 그 임종석 실장이 얘기한 내용이 네. 송병기 수첩에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임 실장은 아직 그 기소는 되지 않았고요. 네. 이제 수사 대상으로 그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윗선까지 파헤치다 보면은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어마어마한 정권의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네네. 그 검찰 지금 윤석열 때리기를 하는 이유는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더 확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정치 평론한답시고 한 6, 7년 좀 떠들고 있고 정치판 들어온 지 30년 지나고 했지만은 역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왜냐하니까 저는 그 생각을 연결을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MBC에서 이번에 MBC에서 채널 A와 모 검사장이 유시민을 엮기 위해서 이른바 그 협박을 했다. 이철이를 협박했다. 이 보도가 나기 3월 31일입니다. 근데 우리 좀 전 후보 말씀을 들으니까 검찰에서 굉장히 불가능할 거라고 여겨졌던 아이폰의 비밀번호 드디어 풀었죠. 푸른 게 3월 30일이다 이거죠. 이야, 이 인과관계. 제가 오늘 갔다 우리 전주의 후보에게 한 수 배웠습니다. 야, 진짜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구나. 어쩐지. 그러니까 검찰이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건 저 아이폰 푸는 거든 그거 불가능이다. 그래서 심지어 두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아마도 모사드가 개입했을 것이다. 모사드 정도는 그걸 풀 수가 있대요. CIA도 못 푼답니다. FBI도. 아니면은 우리 화이트 해커. 해커 중에서 화이트 해커들이 있잖아요. 화이트 해커 둘 중에 두 사람의 두 부류의 조력이 없었던들 검찰이 그 아이폰의 비밀번호 해제는 못했을 것이다. 근데 그걸 해제하자마자 기다렸더니 MBC에서는 갑자기 한모 검사장하고 여기 채널의 이모 기자가 뭐 짝짝꿍을 해서 뭐 이렇게 뭐 검언 유착을 했는데 결국 그 뒤에는 윤석열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야말로 논리에 비약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집권 여당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 윤석열이 답하라고 나왔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열린민주당 쪽에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는 뭐 이런 말도 흘리잖아요. 뭐 윤석열 총장 사퇴할 거다. 사퇴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사퇴하기를 바라는 영혼이 있는 거 아닌가. 그 공수처 1호, 공수처가 곧 7월달에 발족하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바로 윤석열과 그 처 김아무개시다. 뭐 그렇게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이 막 압박을 하면서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한동수라고 이제 국제인권법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원래 보니까 검찰의 그 감찰본부장, 감찰부장은 판사를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그렇죠. 나오죠. 우리법 코드가 맞는 이게 한동수 씨가 아마 율촌에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율촌에 있다가 법무법인 율촌에 있다가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 보면 조국 때 감찰부장으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한동수 이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휴가 중에 갔다가 전격적으로 자 나는 지금부터 감찰을 개시할 것이오 라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와 같이 이런저런 MBC 보도 갖고 그거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만약에 실제로 여기 검사가 기자랑 짜고 현재 12년 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놈에게 그렇게 윽박지르고 가했다면은 그거는 먼저 여기 인권부장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문무일 검찰총장 때 만든 거래요. 그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든 겁니다. 이쪽에서 그러면 먼저 여기에 문제 진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감찰하는 것이 순서다. 그랬더니 지금 집권 여당 측은 난리가 났어요. 황희석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황희석 변호사가? 저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안 알려주지. 궁금합니다. 윤석열의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생구라다. 그 다음에
이연주 변호사로 검사 출신의 변호사랍니다. 좌파예요. 예. 갑자기 뜬금없이 윤춘장 다 아는데 왜 그래? 왜 감찰 대신에 진상조사한다고 흔한 얘기로 땡땡이야? 예. 이거 다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근데 아니 명색이 변호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현직 검찰총장한테 검찰춘장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좀 굉장히 급하게 보여요. 이렇게 검언 유착을 그냥 예.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네. 15년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하고 네네. 있고 네네. 그리고 그 말을 전했다는 분은 굉장히 또 이렇게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모 씨라는 분은. 예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감찰 하지 지시,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검 감찰 지시를 하고 네. 또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한동수 그 감찰부장은 네. 문자 메시지로 휴가 중인 윤석열 총장에게 네. 감찰하겠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4월 15일까지. 바쁘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 그 포렌식, 핸드폰 예. 그 컴퓨터나 핸드폰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한 사건을 제가 취급을 해봤는데요. 네네. 정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아이폰에 아마 뭐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동안에 오갔던 네. 뭐 문자 메시지나 네. 뭐 카톡이나 뭐 이러한 이제 내용 네. 그리고 뭐 전달받은 내용 뭐 자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네네. 그거를 마시는 바와 같이 삭제를 해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원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태평양 바다에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들도 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뭐 그날 검찰하고 경찰하고 그때 막 서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막 그렇게까지. 근데 검찰이 갖고 왔잖아요. 필사적으로 경찰에서 확보를 하라고 그랬던 게, 이건 이제 열면은 당연히 이거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지웠던 것도 복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권에 뭐 관련된 인사들은 사실은 밤잠을 잘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거론됐던 그 당시 제가 알기에는 두 사람에 대해서만 그 당시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쭉 나가다가 마지막 임종석하고 한병도 아마 두 사람만 일단은 조금 키핑해 놓은 상태예요. 나머지 그 당시 백원호까지 끝났죠, 조사가.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까면 그러니까 이 울산 부정선거, 울산 고래고기 부정선거의 핵심은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꿈에도 그리는 내 30년 친구 송철호가 제발 좀 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내에 있는 8개 조직들이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기재부가 움직이고 드디어는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에 있는 경찰이 나가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관건선거, 청권선거입니다. 청권선거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금권선거 들어보셨고 경찰청이 아닙니다. 관여했다는 거.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권선거, 관권선거를 넘어서 경찰은 관에 들어가니까 청권선거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우리 전주의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 아이폰에 풀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민정 그 비서관인데 백원호 비서관은 이미 기소가 돼 있고요. 그렇죠. 한병도 정무수석도 지금 이제 수사의 대상으로 되고. 출마했습니다. 그 위에 임종서 실장이 있었고. 그렇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거 전담부라는 것이 법원에 생긴 게 1995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에 생겼는데요. 제가 그때 처음 그 선거 전담부에 전담 판사셨구나.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25년 동안 선거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뭐 정말 그 청와대 인사가 개입한 사건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전대 민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권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관련 인사들은 이제 4월 15일 이후에 이어질 수사를 당연히 저지를 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때리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서울대 법대 선배이자 또 연수원 후배인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지금 사면 초과로 온 동네 문매를 맡고 있고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그래도 그나마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 4.15 총선이 윤석열을 살리느냐 조국을 살리느냐
이제 건조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이제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윤석열을 살리느냐 문재인을 살리느냐의 선거입니다. 네. 이 만약에 지금 아이폰 까서 이것이 임종석 위로 결국 임종석이 무슨 뭐 할 일 없다고 갔다고 그렇게 했어요? 일명씩 별로 없었던 송철호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윤석열이 죽느냐 문재인이 죽느냐 뭐 이런 사회로 총선인 것 같은데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우리 미래한국당 자매정당인 미래통합당 네.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인 총괄 이제 위원장은 김종인이고요. 예. 본부장이 이진복 의원입니다. 이진복 의원이 오늘 기자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아니 보니까 지난 4월 6일부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김어준이란 친구 있죠. 그래서 뭐 이래갖고 보면 이상한 저 뭐 낙곰순이 뭐 저 옛날 무슨 뭐 하여튼 있어요. 근데 무슨 자기가 정보가 있는데 미래통합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저 N번방 관련된 사람은 뭐 지휘 고하를 막느라고 영구히 정계에서 은퇴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을 며칠 지나서 갑자기 무슨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 공작의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명색이 집권여당 대표라는 이해찬 씨가 국무총리도 지나고 칠선 의원인 이해찬 씨가 뭐라 그랬냐니까 나도 한 서너 개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주말쯤이면 깔 것이다. 그랬더니 오늘 이진복 씨가 요즘 미래통합당 그 전공이 있습니다. 뭐죠? 묻고 따블로. 묻고 따블로. 묻고 따블로인 게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70%에게 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 국민에게 50만 원 준다. 묻고 따블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진복 본부장이 또 묻고 따블로 했어요. 한 방 있다. 그리고 지금 크로스 체크 중이다. 그리고 크로스 체크 중이고 주말에 한 건 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N번방은 사실은 우리 전주의 후보가 그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깊이 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래한국당의 저를 비롯한 그 몇 명의 후보들이 지난 그 수요일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N번방에 대한 미래한국당의 입장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결국은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진흥화하고 그 시대의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특례법으로는 그것을 다 규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해법은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따로 그렇게 규율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별도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드렸고요. 거기에 뭐 피해자 보호 방안, 또 가해자의 재범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 그리고 사실 이게 디지털 성범죄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는 이유가 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N번방에서도 이제 그게 블록체인으로 뭐 사야에 회원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숙주, 이 근본 원인 그 근본이 되는 이런 것을 이제 처결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그런 단체 조직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보면 마침 3월 23일 그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갖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어요. 보면 결론이 이겁니다. 이번에 흔한 얘기로 다 깔아. 그러니까 보면 운영자뿐 아니라 거기 들어간 사람 들어가서 들여다본 놈도 가입자도 다 처벌 대상이에요. 가입자도 그거 보면 그놈들이 근데 사실 근데 황교안 대표 그걸 잘 모르니까 디지털에 약하니까 그냥 호기심으로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호기심으로 볼 수가 없대요.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일단 들어간 놈 다 보면은 흔한 얘기로 어떤 그런 뜻을 갖고 들어가고.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게 활동을 안 하면 자동 아웃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동영상도 올리고 그래야 되는 거. 그래서 거기 회원이 유지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좀 호기심으로 좀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다. 그렇게 해서 황교안 대표가 전혀 디지털을 모르고 그 얘기했는데 갑자기 김어준이 펄쩍 뛰고 이해찬이 펄쩍 뛰는 것이 지금 저희도 어제 그제부터 팍팍 지금 보면 오늘 이진복 본부장 얘기하기 전부터 지금 보면은 집권 여당의 굉장히 핵심적 인사와 관련돼 있는
인사들과 관련돼 있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그래. 인사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저쪽도 이제 죽기 살기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에 있어서는 주말에 뭐 내일이나 모레나 보면 혹시 뭐 모르겠어요.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N번방 관련해서 조주빈이 문제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21명 그 가입자 중에서 221명이 지금 또 검찰로 송치됐다고 제가 그렇게 뉴스를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회원 221명의 신상은 지금 파악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221명 신상이 나왔으면 그 신상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일 거고. 예. 근데 지금 보면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3일 본인 전원을 다 까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공표하라고. 그러니까 2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 대략 20만 명이니까 지금은 221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원은 그냥 가서 호기심으로 떡 들어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원으로 거기서 활동하고 운영하고 흔한 얘기를 좀 보려면은 지속적으로 자기 동영상물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게 22만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략 N번방 및 뭐 박사방 등등 26만 명 26만 명인가요? 예. 자, 가정에서 여기에 예. 진짜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김어준이나 이해찬은 떠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근데 대통령은 그렇게 이제 공개 뭐 하겠다 뭐 아니면 또 저희 그 야권에서 이제 공개하라 이제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21명 명단은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때문에 과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검찰이나 경찰이 그것을 좀 오픈할 수 있을지 사실 이제 그런 것이 좀 우려스러운 거죠. 예. 참 그러나 정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대통령 갖다가 마치 보면 세상이 나는 페미니스트다 26만 명 다 까라 얘기했는데 보면 거기 수사에 참여했고 포렌식에 관여했던 그런 관계자들의 어떤 전원 등등등등으로 해서 누구 아들이 있더라 누구가 있더라 누구 있더라 그걸 다 알면서도 정당이 덮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걸 까는 게 맞나요? 법률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참 이게 국민정서상으로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예, 국민정서상으로는 아무리 뭐 피의사의 공표 금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법이 너무 악랄해서 그리고 특히 1, 20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가 뭘 하는지 모르는 부모들도 많아요. 정말 그 깜짝 까무러치게 놀랄 우리 아이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말 이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방치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라 또 국민 정서상으로는 공개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면 오늘 미래한국당 후보인 몇 번이시죠? 15번입니다. 15번입니다. 사실은 집집마다 이게 다 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저 미래한국당 저희도 저희 집에 온 건데 전 아침에 투표했어요. 투표했는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여기 전주회 변호사 있으시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 전주회 후보님 보면 요즘 그 미래한국당은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보면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보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나온 김에 저도 그 좀 저희 당 홍보를 좀 몇 가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제 조선일보에 나왔던 그 뉴스인데요. 이제 이게 그 비례 투표 22% 이상 모르면 사표다. 이러한 우파 소수 정당들의 주장이 있는데 이건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전 투표 첫날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정말 미래한국당에 그 표를 몰아주셔야 우파 정당이 분열하지 않고 한 석이라도 더 얻어서 오히려 좌파를 좀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3%가 안 되면 오히려 사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에 혼용되지 마시고 미래한국당에 소중한 한 표를 확 몰아서
저희가 정말 그 이번 총선 승리 그리고 또 대선 승리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를 모아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저희가 이제 이 핑크색인 것처럼 핑크 챌린지를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이제 뒤에 이어서 방송하신 우리 박대성 후보님께서도 애를 네. 많이 써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게 그 투표를 독려하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좀 뭐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찍은 영상 조금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에요? 예, 영상이라서 저한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제 희망 메시지는 우리 아이들이 예, 뭐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전하고 있고, 예,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저희가 국민들에게 핑크빛 그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지 예. 아이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저 핑크 이종걸 의원은 뭐 이상한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보면 희망의 색깔입니다. 해피 핑크. 지금 오늘 전주의 후보님 오늘 그 한 수 배웠습니다. 아까 야 진짜 한 수 배웠네. 오늘 세게 한 수 배웠습니다. 정말 그 아이폰 해제로 인해서 예, 예. 많은 숨겨졌던 예, 예. 판도라의 상자가 밝혀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실이 밝혀지고 이러한 부정선거의 진실한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유권자인 국민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런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라고요. 저희 미래한국당은 그 진상을 밝히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아 참 기호는 4번입니다만은 예, 칸은 몇 번째 칸이죠? 그걸 두 번째 칸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리면요, 영상이 저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좀 굉장히 좀 정말 경험하지 못한 지금 선거를 예, 모든 국민들이 하고 계신데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이거 보면은 이게 잘 찾으려니까 잘 안 그래요. 나오네. 알았습니다. 그냥 보면은 칸이 우에서 이거 보면 지금 이번에 기호 1번, 기호 2번 정당은 예. 비례대표를 안 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나한테 저한테 예,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면 뭐 비례대표는 두 번째 투표용지 네. 투표용지에 이런 연두색이거든요. 여기 두 번째 칸 미래한국당 꼭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그래.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